먼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두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12.3 불법 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되어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제했습니다. 불법 계엄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기관 고유 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고 국회의 계엄 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 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 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다만 불법 계엄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소집된 간부회의의 시간과 내용 등으로 미루어 군과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47개 중앙행정기관은 사전에 불법 계엄을 인지하지 못했고 경찰도 기획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불법 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법적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불법 계엄에 대한 저항 혹은 과잉 협조도 있었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에게서 나타낸 행동은 위법적인 지시의 우선 이행 또는 관망이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주요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계엄 선포 직후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이중 통제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실제 투입된 군이 1,600여 명, 경찰은 2,000여 명으로 총 3,600여 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차단 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수사, 출입국 통제, 구금, 시설관리, 방송 홍보, 외교 등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기능이 내란의 성공을 위해 실제 작동했거나 지시 이행을 준비하였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의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은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직후인 24시경 출근하여 대기하였습니다. 교정행정 담당 부서에서는 구금시설의 여유 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계엄사령부로의 인력 지원, 총기 불출, 유치장 개방 등 자발적 과잉 협조를 주장한 일도 있었습니다.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자기 권한을 넘어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 출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요 언론사에 대해 단전 단수 조치하라는 행안부 장관의 지시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전달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소방 공무원들이 도리어 언론사를 탄압하기 위한 단전 단수 작업에 동원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반면 불법 계엄에 대한 일부 저항 세례도 확인되었습니다. 한 경찰 공무원은 불법 계엄 선포 직후인 12시 58분경 경찰청장에게 불법 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게시하였고 서울경찰청에서는 위헌적 국회 차단 조치 해제를 건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경찰청 지도부에 의해 23시경부터 30여분간 국회 차단이 일시적으로 해제된 일도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실의 강압적 지시를 받은 외교부 공무원들은 해당 지시를 제한적으로 이행하거나 지연하거나 거부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소수의 저항자들을 제외하면 불법 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에 대해 검토하고 걸러내는 체계는 없었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은 하단된 지시를 우선 이행하거나 소극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불법 계엄의 전체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파편적으로 내려진 개별 지식을 이행함으로써 결국 내란을 완성시키는 데 기여할 뻔한 것이었습니다. 헌법이 전복될 위험은 명확히 존재했고 조직적인 실행 단계에 있었으며 그 위험의 실현을 막아낸 것은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소중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즉각 행동에 나섰고, 이에 부응한 국회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덕분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행정부가 역사의 내란의 조력자로 기록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향후 조치 방향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 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조치는 각 기관장들의 인사권과 징계권 등 지휘 감독 권한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번 발표를 끝으로 정부는 수사 의뢰가 진행되는 사건들 외에는 감사, 감찰 차원의 내란 관련 일제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합니다. 다만 군의 경우 워낙 조사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여 TFE 활동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지난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근거하여 외환 사건까지 수사가 가능한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사 중심의 종합적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